되지 않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바로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아, 저건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이라고 부르네요.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날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침에 숙취운전을 하면서도 밤이 아니라서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지만 숙취운전도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음주운전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할 경우로 보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되면 그 술을 마신 때가 언제였든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것. 그렇다면 숙취운전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은 도로교통공단의 도움을 받아 전후방 5채널 스크린에 실제 도로 상황을 가상현실로 재현한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모의운전을 해보는 것으로 30대 직장인 남자 2명이 먼저 음주전 모의운전을 통해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본 뒤 첨단 시스템이에요. 술을 마시고 나서 수면을 취한 다음날 아침 또다시 모의운전을 해 그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깔끔한데요, 현재 시각 밤 11시 실험을 시작합니다. 두 실험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으로 이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근데 평소 주량이 2병이었어요. 예. 주량껏 드셨네요. 현재 시각 새벽 1시 반. 술을 마신 지 2시간 반 만에 각각 소주 2병을 모두 비운 실험자들. 이때 이들의 음주 정도를 측정해보니 2병 마시면 얼마 나올까요? 각각 0.32%와 0.40%. 다른가 봐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요. 단단하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 이윽고 수면에 취한 두 실험자. 같이 주무시네요. 깜짝 놀라시네요. 그로부터 5시간 뒤인 7시. 요란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습니다. 부었어요, 얼굴. 눈이 좀 붉으신 것 같아요. 저도 푹 자고 나니까 기분은 상쾌합니다. 이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은 두 실험자들과 음주를 한 운전자에게 하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일직선을 따라 똑바로 걷는 첫 번째 실험자. 잘 걸으시는데요? 조금. 두 번째 실험자 역시 걸음걸이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합니다. 수면을 취하셨으니까요. 역시 한 잠 푹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일직선을 따라 곧게 걷는 두 실험자는 어딜 봐도 술을 마신 티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곧바로 모의운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용 자동차에 탑승한 실험자는 시속 70km로 운전을 하다가 실제 상황과 똑같은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운전석에 탑승한 첫 번째 실험자. 주행 시작.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데 잘하는데요? 이때 돌발 상황 발생. 급히 핸들을 돌려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모습. 두 번째 돌발 상황. 갑자기 기어드는 택시 또한 위태롭게 피하는데 택시를 피하는 순간 놀라서 확대된 동공이 보이십니까? 잠시 후 한 여자가 도로로 뛰어들자 그만 중앙선을 넘어서고 마는 그 충격에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던 실험자는 역주행까지 했어요, 뒤늦게 고개를 돌려 여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윽고 폴리시의 역주행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데 그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실험자. 실제 상황이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자는 어떨까요? 앞서 첫 번째 실험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갓길과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안한 운전 상태를 보였는데 심지어 도로를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운전자의 시선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 그렇다면 음주전과 비교해 실험자들의 숙취운전 결과는 어떨까요?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음주 후 여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대뇌에 영향을 주어 운전 중 주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로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소량의 알코올일지라도 졸음운전을 유발시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의 운전을 마친 두 실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각각 0.198%와 0.114%로 전날 밤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실제 이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보신 두 실험자의 경우 술을 마신 뒤 5시간 수면을 취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6시간 후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운전을 해야 안전할까요? 먼저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술의 종류별 음주 측정값을 살펴보면 소주의 경우 두 잔은 0.04%, 석 잔은 0.06%, 다섯 잔은 0.10%, 맥주는 두 잔은 0.05%, 다섯 잔은 0.10%, 양주는 두 잔에 0.04%, 석 잔 0.06%, 다섯 잔은 0.10%. 개인차가 있지만 음주 후 체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수준으로 감소하니 자, 예를 들어 전날 밤 12시까지 소주 2병 분량을 마시고 새벽 1시에 잠이 들어 6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더라도 다음날 아침 7시 운전자의 체내에는 0.14%, 즉 소주 7잔가량의 알코올이 남아있게 되며 운전대를 잡은 오전 8시에도 0.13%로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선 상태. 그리하여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저녁 7시. 술을 마신 지 무려 19시간이나 지난 후입니다. 만약 체중이 평균보다 적게 나가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 또는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간 만에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하루만큼은 반드시 자가용을 쉬게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운전, 당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올해 나이 70세의 김종덕 할아버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해온 것이 할아버지에겐 가장 큰 자부심인데요. 완전 젊어 보이시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또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금연. 하지만 40년간 몸에서 떨어진 적 없는 담배를 끊는 것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김종덕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탕을 씹으며 금연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씹어서 드시네. 이빨에 끼면 되죠. 아니 무슨 사탕을 두고 씹듯 해요. 이 다치면 어떡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아, 요까지 사탕? 참.